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창식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창식입니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안이 벙벙한 수준이고요. 어제 느닷없이 발표된 29분짜리 궤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라고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이걸 왜 읽었을까요? 나와서. 목적은 네. 그 군부를 통한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스팔트 부대와 함께 트럼프가 무장한 그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의회에 들어갔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의회 난입을 하겠다는 것은 유혈 충돌을 빚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 일말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요. 예.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예.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구국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상징적으로 국회에 가서 질서를 좀 잡아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냐. 선관위에 가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됐을 뿐이다. 예. 그런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행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망토 두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지구를 구할 자유의 가치에 입각하여 지구를 구할 히어로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란 선동의 목적, 그 시민들 간의 충돌을 선동하는 목적으로 어제 그런 궤변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피고인 최후 진술 같았어요. 네, 피고인 최후 진술인데 네. 일단 총평을 하자면 저렇게 최후 진술하면 판사님이 당장 그만두세요. 그냥 그만하고 앉으세요.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할 때 사실관계를 부인합니다. 네. 이미 법정에서 뻔히 드러난 사실관계도 부인하거든요. 근데 내란 목적의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네. 예, 이미 국회 증언이나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도 막 부인해요. 뭐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 웃기고 있네. 그럼 왜 담 넘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뭐 실무장하지 않았다? 그 계엄군들을 보고서 누가 무장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 다 들고 왔잖아요. 네, 사실관계를 다 부인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내란 목적을 부인하기 위한 거고요. 법리상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통치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는 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돌이켜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다음에 포고령, 계엄 포고령, 네. 그 비상조치 1호, 2호, 3호, 4호 나왔던 거 있죠. 네. 그것도 고도의 통치 행위예요. 근데 사법부에서 단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비상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전부 다 사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국가배상 받았잖아요. 국가배상 받았잖아요. 즉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리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 한 명만 내 얘기를 들어줘도 지금 6명이니까 어차피 최소한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 명만 내 얘기에 동감을 해도 뭐 정영식 헌법재판관 등 평소에도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내지는 시간을 지체해서 누구든 내 뜻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나는 감옥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구수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검찰총장 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뉴스 최소한 지금 나오는 정규 뉴스만 본다더라도 이런 글은 쓸 수가 없겠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 검사들 윤석열과 같이 그 일을 했던 검사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한동훈 만났을 때도 했던 이렇게 딱 짚은 표정 있죠. 네. 그 포즈 있죠. 네. 그다음에 어제 담화할 때도 그런 짚은 포즈를 했죠. 검사 시절에도 그 포즈가 나오면 아무도 말을 더 이상 붙이지 못했다. 아 진짜. 그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윤석열 쿠데타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박근전에 오신 분은 작년 8월부터다. 아니요. 아니다. 2019년 조국 때려잡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국 사냥부터 네. 윤석열 쿠데타는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방송에서 이건 연성 쿠데타다. 대통령을 부인하고 네. 본인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부인하고 그게 목을 따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검찰권을 사용한 연성 쿠데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어제 그러니까요. 2년간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 윤석열의 쿠데타의 최대 희생양이자 그리고 쿠데타를 무너뜨리는 데서 가장 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내일 윤석열은 탄핵이 가결되고 직무집행 정지에 들어갈 겁니다. 조국은 감옥에 가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조국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고요. 돌아올 때는 더 본인의 말처럼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 오겠다. 거라고 했습니다. 믿고 있고요.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요. 최대 희생양이자 가장 앞에서 싸운 파란 불꽃이 돼서 싸운 조국은 감옥에 가고 윤석열은 직무가 탄핵이 되고 그리고 체포될 겁니다. 주말간에 저는 체포될 거라고 봅니다. 주말 사이에 체포된다. 네. 말씀 주신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탄핵안 30표 이상 차이로 가결될 거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좀 어떻습니까? 저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에 국회 김선민 우리 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9시 반에 김상욱 의원이 피켓을 들고 탄핵에 찬성해달라라고 피켓을 들고 있어서 악수를 하고 눈빛을 나누고 어깨를 뭐 이렇게 두드려주고 지나갔습니다. 아 김상욱 의원 피켓 시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본청 앞에서 본청 앞에서 카메라들이 쭉 있어서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뒷문으로 가시겠죠. 저는 국민의힘 한 사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국민의힘은 그냥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진보, 보수, 좌와 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란군의 편에 선 그렇습니다.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당,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했으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미친 자와 국민의힘을 분리했을 겁니다. 그래야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날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무슨 뭐 야지 넣고 막 이래요.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왔을 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50명 그때 당사로 가서 50명 쥐새끼처럼 당사해서 반란군이 이길지 누가 이길지 또는 반란군이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겁먹은 쥐새끼처럼 그 당사 구석진 방에 모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는 이제 추경호
글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말도 안 어쩔 되는 수 없이 소리죠. 못 들어왔다. 근데 말도 안 그때 되는 소리죠. 나와서 김재서 뭐 등등 해서 국회 18명 주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신상범 뭐 제가 신성범 신성범 뭐 등등 봤습니다. 저도. 18명 들어왔잖아요. 예. 그 50명은 추경호는 저는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는 얘기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자가 11시 4분과 11시 14분에 예. 11시 4분에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너무 크세요? 예. 잘 안 들린다는 그래요? 겁니다. 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럴 리는 없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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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잘 안 들린다는 소리가 이제 있었네요. 됐어요? 네, 이제 됐습니까? 예. 여튼 예. 추경호는 11시 4분에 예. 국회로 오라고 공지를 했다가 예. 10분 후에 당사로 오라고 합니다. 비상의총 공지를. 의총을 당사에서 하는 당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대체로가 아니라 다 본청에서 해요. 해요. 심지어 원내교섭단체들은 네. 본청에서 의총장을 따로 배정받아요. 우리는 의총장을 따로 배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는 따로 의총장 배정받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계엄 상황 실시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겁먹은 쥐새끼처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겁먹은 쥐새끼처럼 그 모여 있던 50명은 거기서 계엄군을 응원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모여 있는 190명의 의원들이 해제 결의를 하도록 응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의장석에서 우원식 의장이 전화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못 들어온다는 거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우리 다 들었어요. 30분 정도 늦춰달라, 그게 시간 추경호 달라, 원내대표의 얘기였던 예. 거죠. 추경호의 늦춰달라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계엄군이 지금 들어오는데 본청 본회의장 앞에까지 와 있는데 어디서 시간을 벌어달라고 어디서 시간을 벌어달라고 예. 합니까? 대통령한테 그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반란군 편이에요. 내란군의 편이에요. 아니 추경호 대표의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해했잖아요. 네, 예. 해제를 예.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예. 보여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심을 예. 합니다. 네. 근데 어디서? 예. 근데 이제 그제부터, 예. 그러니까 어제 담화 있기 전에 그제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충격이었어요. 통치행위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한 얘기 다 하고 있어요. 통치행위론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맞춘 겁니다 지금. 저는 내일 탄핵 가결을 확신하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황의 힘을 믿습니다. 네. 상황의 가결을 그러니까요. 확신하고요. 예. 다만 가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네. 어제 그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그리고 법리상 그걸 다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을 중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검사 탄핵 때는 그거를 또 헌법재판소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법 51조? 예, 거기에 라는 있어요. 건데 그게 사실 다 할 수 있다예요. 이미 다 형해화되고 잘 안 쓰는데 검사 탄핵 때 요거를 썼어요. 그랬기 근데 때문에 요걸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벌면 대우가 정비되고 그러고 예. 되면 자기를 옹호하는 제가 그만큼 자기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윤상현, 나경원 등 정신 나간 무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대우를 정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탄핵을 가결하는 것,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하는 일은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건 내일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빨리 탄핵 심판을 종결시키거나 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자를 이제 직무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파면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고 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신을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당장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수사기관들이 저는 아직도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다만 경호처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일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임무가 아닙니다. 형식상 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비거든요. 제가 전에도 레임덕이 아니라 좀비덕이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영화 킹덤 같은 겁니다. 킹덤. 드라마 킹덤에서 보면 대통령은 죽어서 좀비가 됐어요. 예. 근데 살아있다 치고 예. 그 내신들이 권력을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런 꼴이다. 네. 예. 드라마 킹덤입니다. 킹덤. 예, 킹덤. 좀비 킹? 아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이 불행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어찌됐든 탄핵은 된다고 보는데 오늘 방금 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국정운영 수행평가가 11%, 부정평가 85% 나왔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6%, 부울경에서 18%, 서울, 인천, 경기 10%, 대전, 충청 9%, 광주, 전라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탈출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처벌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더 높아요. 부울경이 18%고 대구 네. 경북이 16%인데 자, 이게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열흘째인데도 여전히 11%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울경과 그러니까 TK 이 영남에 나를 지지하는 16에서 18%의 지지가 있으니 이걸 믿고 막판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어제의 선언이 아닌가 싶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명이니까 1명만 반대하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감옥 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살아날 길 없어요. 그리고 부정평가 1위는 계엄 사태인데요. 플러스 33에서 49%가 부정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 그 긍정평가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플러스 10%가 지금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대고 있는 게 10이네, 있어요. 10%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에 의해서 자신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정당 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0, 조국혁신당 8, 무당층 23 조사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4, 그 밖의 정당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따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건 뭐 망상에 빠지게 되는 그 알코올 중독자도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요. 그냥 망상에 빠지게 되는 몇 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몇 개 요인들이 있는 건데 저는 뭐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도 그 거기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렇지. 분들이 계시니까 예.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 여전히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끊임없이 선동할 거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탄핵하고 인신구속해야 됩니다. 네. 아마도 바로 구속해야 수사기관에서 되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예. 그 체포영장이든 아니면은 뭐 체포? 구속영장이든 구속영장? 영장이 나올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영장이 있으면 경호처와 무력 충돌 없이 체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기다리고 네.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도 긴급 체포 요건은 충분해요. 가서 저는 그 검찰은 손 떼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 경찰, 군 검찰 또 따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군 검찰은 검찰한테 가서 붙었고 군 경찰은 지금 공조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말하자면 헌병대는. 예. 그러니까 예. 이 공조본이 기운을 내서 빨리 영장 받든지 지금이라도 네. 영장을 받든지 예. 탄핵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을 단 1시간이라도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돼요. 뭐 법안도 제가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선 후퇴예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42건에 대해서 재가를 했어요. 네. 입법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인사권 휘두르고 있고 국방부 장관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고사한 거 아니야? 주 사우디 대사. 그다음에 한기호 검토 중이고 한 사람을 먼저 얘기해요. 주 사우디 대사 했던 사람을
가라.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고사하니까 예. 안 하게 누가 다시 난파선에 올라타라는데 타겠습니까? 예. 한기호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기호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못하죠. 한기호 의원. 뭐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이에요. 같이 죽겠다 그러면은 예. 자기가 순장조가 되겠다. 순장조가 되겠다. 예. 그 진용처럼 같이 예. 묻히겠다 싶으면 가시는 거고요. 예. 씩씩하게 가시든가. 선택을 하시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조지호 경찰처장이 방금 전에 구속됐겠지 뭐.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이 경찰에게도 의원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개헌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포고령 위반이겠지. 그렇죠. 중앙일보에도 오늘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근데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경찰 권한이 아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진술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특전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이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네. 네. 그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 그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동연 네네. 판사. 네. 그러면 규모가 판사.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 그 위증교사 무죄 판결한 판사도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규모가 되는 건지 그것도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지금. 뭐 축차적으로 네. 체포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홍장원 1차장이 예. 그 방첩사령관이랑 얘기를 했더니 축차적으로 이렇게 체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망상이라는 게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버튼을 누르면 자기 네. 뜻대로 척척척척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위치 추적하라고 국정원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뭐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직접. 조지호 청장은 지금 6번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예. 그러니까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령관도 말을 안 듣고 청장도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국정원도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끝까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들이 예.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네. 있을 수 있어요. 조지호 예. 청장 방금 전에 국회에 위증한 것 인정한다. 예,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한다.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된 것 오늘 같습니다. 오후에 본회의에서 선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백선희 의원이 승계를 받아서 네. 그러면 그 표결에 참여하는 야당의 의원 수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조국 대표 때문에 당내가 굉장히 좀 오늘 또 신장식 의원님 굉장히 어깨가 처져 계세요. 내가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척하다, 기운이 없다. 그러게 기운이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목이 쉬운 거예요. 평소에보다 조금 근데 지금 춤추고 노래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텐션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게 더 웃기죠. 만약 제가 그럴 수 있다면 더 이상한 건데. 네. 근데 마음은 단단하고 고요합니다. Keep calm and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있다. Keep calm and 네. work hard. 하여간 그 발음은 좋지 않지만 네. 알아듣긴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사실은 조국 대표의 워낙 상징성이 크셨고 지난 총선에서 아마 저는 국민들이 고마 치아라마 이거를 많이들 네, 네. 회상하시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 국면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2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정권 교체하고 사면 복권 해주세요. 어제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또 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 금방 또 간다라고들 아무리 얘기도 그래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 그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이 왜 넌 또 나왔어? 휴가?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 감옥,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 5년간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세월을 칼날 위에서 살았고 앞으로 또 그 칼날 위에서 산 이후에 형대로라면 2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에 네. 정말 비극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것만은 뭐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윤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소위 이제 추윤 갈등이 벌어지고 그 복판에서 조국 사태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시작한 거고 본인에게 반대하거나 본인에게 위험적 요소가 될 만한 정치인이나 뭐 법조인이나 그 언론인이나 누가 됐든 다 쓸어버려라는 관점으로. 무속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조국이 대통령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역술인에게 되나요? 물어봤다는 거고 실제로 그 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은 좀 드는 것입니다. 다시 또 현안으로 들어가서 좀 네네.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면요. 지금 이 특전사, 방첩사 그리고 정보사, 그러니까 전군이 다 동원이 된 상황인 것이고, 네. 예, 그리고 경찰, 그러니까 HID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대북 작전 하듯이 서울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하려고 했다.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뭐 12시에 김어준 총수가 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의원님 뭐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따로 들은 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술하냐? 허술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허술한 그런데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네. 계획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졌는데 버튼이 눌려도 대한민국 청년들, 특수부대 제복 입은 청년들, 제복 입은 시민들이 그거를 주저하고 태업하고 네. 마지막 순간에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허술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집요하고 치밀하게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거는 명백하죠. 그 왜 허술했냐면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현실 파악이 안 돼요.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오늘 뭐 중앙일보 김정아 시시각각 보면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삼중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삼중 중독 속에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 중독, 마누라 중독도 있죠. 5대 중독이네. 예, 5대 중독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기저기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지 글쎄요, 않습니까? 그렇게 예.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예. 저한테는 전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전화를 해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욕도 하고 한동훈 대표 욕도 하고 저 의결에 참여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저에 두 사람이 앉아서.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거에 다 바꿔서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에바페론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처음엔 에바페론 이런 걸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네. 페론주의라고 하면 말하자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사랑받던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에바 페론 영부인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요건 이제 굉장히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을 자기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안 되잖아 본인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캐릭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가베 그레이스 케이스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무가베가 30년 네, 통치했어요. 통치했었죠. 30년 아프리카. 통치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40살이 어린 여성 그레이스에게 대통령 권력을 양해하려다가 쿠데타 당해갖고 마지막에 둘 다 그러니까. 그게 무가베 그레이스 케이스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서 다양한 꿈을 꾸었던 거 네, 아닌가. 아니 저는 그렇게 또 봐요. 왜냐하면 무력을 사용했잖아요. 적어도 페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힐러리도 그렇고 뭐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가베는 결국 이 계엄을 통해서 국회 정당 활동 정치를 금지시키면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다 B1 벙커부터 시작해서 동부구치소로 사람들을 축차적으로 정치인들을 구속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자기들은 그럼 동부구치소 못 갈 줄 아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다 유정의 멤버가 옛날 유정의 멤버가 되지 않는 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현실 정치를 싹 밀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 그러고 나면 지금 64세인가 그렇게 되죠 그 양반이 예 그럴 겁니다. 64세인가 65세인가 누가요? 그 윤석열 예.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64세인가 65세인가 그럼 한 자기가 영부집권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고 나면 김건희 성격상 자기가 그레이스가 되겠다 무가베 다음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다음은 나다. 네, 에바페론 프로젝트가 실패하니 이제 무가베 그레이스 프로젝트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영부인과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움직였던. 그렇게 학습을 세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냥 전 모르겠어요. 무가베 사례까지 학습이 돼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박사님이신데. 아니 뭐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종류가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거나 관여를 전혀 안 했거나 물론 작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군부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뭐 총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필요성이라든가 계엄하자 이거 그거는 자기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도 잡고 날과 시간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무당 통해서? 저는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예, 김건희 여사가 워낙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명태균 황금폰을 창원지검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창원지검에서 확보한 명태균 황금폰을 통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뉴스들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과 관계된 이슈가 점점 점증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야 계엄도 해. 확 쓸어버려.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자주 했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계엄, 전쟁 얼마든지 가능한 카드로 쓰려고 했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공동작품, 김건희와의 공동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까졌을 때 효과인데 실제로 이게 내용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효과인데 국민의힘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명태균 황금폰 나오면 다 죽었다. 아니 친명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친명태균계. 국힘 내 친명계. 네, 국힘 내 친명계는 뭐 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이 이게 아주 그 있을 수 없는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당도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위법한 행위다라는 인식은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명태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끌려가 이런 판단 때문에 그 탄핵에 찬성을 못 하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는 네. 또 돌아섰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하자 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탄핵 눈치는 빨라요. 예. 어제 바로 입장을 바꿨어요. 네, 입장 바꿨잖아요. 네, 그렇게 탄핵 이제 쭉 찬성 가는 표결해야 거잖아요. 된다. 근데 그 황금폰과 함께 오세훈의 시대도 오세이돈은 이게 한강물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명태균과 연관되지 않은 대선 후보급이 누가 있나? 한동훈이야. 한동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연관돼 있어.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할 거 없이 다 연관돼 네.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나를 절대 지켜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1차 체포 명단. 1차 체포 명단에 한동훈부터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도 생각을. 잡아넣어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한동훈은 네. 지금은 사실 총구 앞과 총구 뒤로 전선이 갈라져서 내가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근데 한동훈 갑자기 어제 또 탄핵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갑자기 태도가 태도가 어제 재미있는 돌변했잖아요. 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담화가 동시에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뭐 아이러니한 건지 이것도 나중에 뭐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모종의 또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글쎄요, 동시에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딱 나온 거거든요. 동시에 입장이 나왔는데 세인 입장이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입장을 그러니까 그 좋다. 내일 탄핵 때까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는 보세요. 한동훈의 가장 결정적 실수는 그 저게 진정성에서 실제로 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정치적 카드 하나로 선택한 거다. 네. 자기가 몰리니까.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자기는 이 죽거든요. 예? 죽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네. 국민의힘의 내란 파들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출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축출당한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꺼낸 카드예요. 그게 어쩌다 맞은 거예요. 지금 탄핵으로. 예. 자 보세요. 저 얘기를 담화 전에 두한 씨 담화 전에 했어야지. 두한 씨 담화는 뭐예요? 나한테 권력 준다니까 냉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줄 권력이 없어. 줄 권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권력은 내 거야 이런 거잖아요. 두한 씨 담화에서는 권력 내 거예요. 한동훈 거예요. 한동훈 거였어요. 지금 완전히 권력 뽕 맞아갖고 왕세자 책봉식 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셀프 책봉식. 네. 누가 주는 것도 아니야. 원래 그렇게 책봉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 왕들도 저작거리에 나가서 왕세자들도 아니 되옵니다 하고서 머리 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의였어. 예의도 없고 정말 냉큼 냉큼 셀프 책봉식. 그것도 지금 엊그제 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덕수 총리 얘기로는 자기가 내다바이 당했다는 거거든. 일본말 쓰면 안 돼. 뒤통수. 네. 뒤통수. 그러니까 뭐 사기 당했다, 네. 지갑을 털렸다, 뭐 네. 이런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네. 담화문 내용 나 몰랐다. 하고 가보니까 변명을 하더라.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국민의힘 당사를 한덕수 총리가 왜 갑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간 한덕수 총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나중에 전화가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뭐. 몰랐다, 말렸다 그런 소리 하는데 조국 대표님, 전 대표님 말씀대로 직을 걸고 목숨까지 걸라고 했는데 내가 기대도 안 해. 직을 걸고라도 말려봤냐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들은 그 김문수 장관 태도 보십시오. 끝까지 안 일어나요. 서영교 의원이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어나요, 한덕수 끝까지. 총리는 이게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으니까 얼른 고개 숙여야 된다 그래서 4번을 숙이는데 끝까지 앉아 안 있잖아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네. 사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결국은 계엄을 부른 거고 찬동을 한 거고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의 죄인이 되는 야, 겁니다. 5분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는 회의록 나온 거 보니까 회의록 자기 혼자 없고 얘기하고 간 거잖아요. 그냥 뭐 예. 얘기하고 간 거죠. 예. 뭐 저 다 러버 그 정치학에서 보면 흔히 러버 스탬프라고 고무도장으로 보는 거죠. 고무도장. 그러니까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네, 말을 해. 이들이 뭐야? 그렇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찐윤 체리따봉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장에 앉았어요. 그래도 추경호가 물러가고 국민의힘에서 김태호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 72표가 권성동을 만들어냅니다. 뭐 그래도 한 30표 김태호 34표가 김태호를 찍었는데 그럼 34대 지금 72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2 안에는 저는 명태균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됐을 거다 이렇게 뭐 봅니다. 그랬을 수 있죠. 예. 뭐 그랬을 수 있고요. 저는 네. 뭐 72대 34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4, 네. 72가 중요한 게 아니라 34가 중요하고 네. 34가 탄핵 가결 투표를 네. 참석하리라 네. 고 저는 믿고요. 예. 심지어는 72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72 중에서도 있다. 탄핵 있을 가결표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친윤을 리더로 뽑는 국민의힘의 상태를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아니 전 국민이 지금 이 패닉이에요, 패닉. 네? 패닉이라서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데 네. 죽을 길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개미지옥에 빠졌어요. 개미지옥에 빠져 있다. 네. 국민의힘은 개미지옥 상태다. 예. 예. 가장 질서 없는, 질서 있는. 아니 가장 어제 질서 의총장 보니까 막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고 한동훈 팬이라니까요.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고
그 이철규 의원 이런 찐윤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한동훈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바로 축출된다고 보십니까? 이 토요일 날 탄핵은 성사가 되고 그 다음 수순은 한동훈 쫓아내기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건 또 지켜봐야 돼요. 네. 일단 탄핵이 돼서 대통령 권한이 직무정지가 되면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다시 또 권력이 옵니까? 다시 또 이렇게 쓱 한동훈에게로? 뭐 그럴 가능성이라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아침 그분들의 그 속성상. 라디오 출연한 김종혁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라는 뭐 당이 것이고. 갈라지든지. 근데 지금 최고위원 4명이 돌았으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장동혁 최고가 안 돌아설 것 같은데. 안 돌아서요? 또 바뀌었어요? 한동훈 쪽에 계속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난번에 탄핵이 통과되면 예. 사표 내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한동훈이 예. 계속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 당에 네. 사퇴해야 된다. 붕괴되면 예. 그러면은 당을 따로 차려야지. 뭐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렇게 그 당이 어떻게 계속 있어요? 거기서 예. 다시 역전을 노린다 못 노려요. 예. 이미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권성동 비상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그 당은 윤석열과 함께 그 같이 이제 순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네. 살면 우리도 살고 윤석열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판단을 한 건데 예. 같이 죽습니다. 그거 죽으러 가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따님인 것 같은데 말투가 오죽 답답해서 아빠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누가 어느 라는 집 딸이? 문자를 그 어제 나못 봤어요, 문자에 그거를. 그게 어. 찍혔어. 한동훈 대표? 아니요. 어느 권성동? 의원인지는 밝히진 않았는데 네. 어느 의원인지는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기자들은 알겠죠. 예, 기자님들은 예, 아시겠죠. 예. 카메라 기자님들은 예, 알 텐데 예, 예.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 그 MBC 보냈어요. 아나운서는 아들인데 네. 그 아버지 국회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서 비겁하다라고 비판했잖아요. 그 그런 일도 토요일 날 있었군요. 네. 토요일 날 탄핵 부결시켰다고 MBC 아나운서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비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지금 욕 먹는 꼴이 된 거예요. 네, 국민의힘 아빠, 의원들이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해. 하세요. 이런 문자가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찐윤으로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의회는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장악 아니야? 한숨도 안 돼요. 72명인데? 에이, 그러니까 72명 그 네. 대우 유지 못 됩니다. 대우 유지 못해요? 저는 이분들의 속성을 알아요. 바로 대우 유지가 안 됩니다. 바로 또 바꿉니까? 변신의 시간이 올 겁니다. 예. 그 제가 의원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에서는 어쨌든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아스팔트 보수들을 선동하고 윤석열이, 그래서 밖에서는 혼란을 야기하고 안에서는 버티고, 이렇게 되면서 전국을 오히려 더 자신들이 뭔가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네. 되고요. 저는 그 국회가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엄태영 의원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구나. 네. 예. 기관은 엄태영 의원이 저 제천 단양 쪽이시던데. 네. 그 국회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진용을 오래 짜지 못해요. 일단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되면 그때부터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쭉쭉쭉쭉 나올 겁니다. 근데 네. 그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권고드립니다. 인간적 권고고 정치적으로 권고 드리는데요. 그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일 탄핵 표결 전에 저는 찬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네.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순장입니다. 자, 그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시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네. 이제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뭐 더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네네.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커피 쿠폰 쏴주시고 식당에 쿠폰 쏴주시고 어떤 분은 500만 원 기부하시고 이런 시민들의 따뜻한 훈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집회 참가자들이 화장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 문은 꽉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려워요. 자, 서울시가 최소한 화장실은 좀,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동식 화장실을 거리에 오세훈이 많이 그럴 리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오세훈이 그럴 리 화장실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화장실 개방해야 되고요. 예, 개방하세요. 그거 뭐 틀어지고 있는다고 어떻게 안 되고요. 여기 앞에 KBS 앞에 네. 호텔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점 인근에 테러. 있는 네.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화장실 그 뭐 현대캐피탈 건물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다 다 개방하세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오랜 그 팬덤 생활을 했던 그 여팬들이 여성 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물 적게 먹고 떡을 드시랍니다. 그래야 물을 떡이 잘 오래 흡수하고 있답니다. 이런 팁도 그 팬덤들 사이들 팬카페 사이에서는 이미 있다고 하니까 일단 1차로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 화장실 개방하세요. 네. 하루에 하루. 욕 먹지 말고 칭찬 받으세요. 그럽시다. 정말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에서 화장실은 열어줍시다. 예, 그럽시다.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 나오고 복잡할 때는 화장실은 좀 우리가 깨끗하게 내란 씁시다. 주범을 광화문 대로에서 뭐 채워가지고 고무옷으로 때리면서 끌고 다니겠다고 네.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에. 자, 심정으로는 그러고 싶은 분들 여의도 많겠지만. 근방 화장실 지도가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네, 네, 가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